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놓고 갔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만약 사람을 잃어버리는 실수 또는 말을 낭비한 실수를 하면 우리는 생각해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발견해야 한다. 그렇죠? 설명을 했었죠.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을 선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으나 선도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고, 또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옳지 않았으나 옳지 않은데 그걸 하려고 용을 쓰면서 그럴 때는 이제 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9쪽의 맨 아랫단입니다. 위급한 사람을 돕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이 때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만약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마치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즉시 그 사람을 돕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고소당하거나 유죄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 대신 탄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를 도와야 한다. 선비 최자는 언젠가 말했다. 은혜가 크고 적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행해졌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진 사람의 말이다.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급한 사람을 돕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어려운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제, 힘든 상황이요. 우리가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죠. 너희들은 이게 호강을 좀 이렇게 우리가 살았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여유 있게 산다. 너희들은 고생을 안 하는 거다. 고생.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가 힘드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입술이 갑자기 부어올라. 그 입술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고는 뭐냐면, 나도 힘들어요. 그러거든. 그러니까 힘들다는 말로다가 이렇게 퉁치니까, 너희들이 우리 때는 이렇게 음식이 부족해서 음식으로도 고생했고, 그 다음에 학비가 없어서 학비로도 고생하고, 그 다음에 씻고 씻는 문제, 또 방을 쓰는 문제, 개인 용품을 쓰는 문제, 이런 거 다 힘들었는데 너희들은 힘든 게 뭐가 있니? 이러거든. 그래서 이 물질이 부족해서 생겨난 고통이 있어요. 그 9세대는 보통 이게 물질이 부족해서 생긴 고통, 이 문제로 인해서 고생을 했거든.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별로 안 겪어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정신적으로 고민이 많아. 그리고 고민의 무게가 예전에 물질이 부족해서 생겼던 고생의 무게에 못지 않아. 예전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부모님들 살던 대로, 선배들 사는 대로 뒤따라가면서 살면은 길이 보였거든. 지금 이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안 보이고,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 이 틈새도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뒤처질까봐 그것도 뒤처지고 뭐죠 못난이가 되는가봐 그런 거 그런 이게 느낌 때문에도 불안해하고 말도 못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고민의 무게가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의 무게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고민해 보신 적 있죠? 또 이렇게 짐을 져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짐을 많이 져도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안 풀리는 고민을 잔뜩 하잖아요.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여기 뭉쳐가지고. 짐 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의 짐을 짊어지면 육체로 이렇게 물리적인 짐을 짊어진 것과 비슷하게 이 몸은 하중을 받고 힘들어해요. 네. 자, 그러니까, 놓여진 상황이 다르지, 이 힘든 양으로 치면은, 너희들이 뭐 힘든 게 있니? 이런 거는, 그런 말은 하는 순간에, 그게, 이 공감이 전혀 안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 요즘에는 너희들 고생한다. 이렇게 하면은 고생은 아닌데, 그래. 고민 많지. 네, 고민은 많아요. 그래서 이 고민은 좀 들어주고, 고민을 말할 수 있게 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더 이상 얘기할 상황이 안 되죠.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젊은이들이 고민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간이 고민이 큰 이유가 아닙니까? 그러기도 하고 부모 밑에서 누리던 물질적인 풍요가 있잖아요. 그걸 독립하면서 그걸 유지하거나 그거보다 낮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서 누리는 양만큼을 자기 자력으로 독립해서 만들어내고 그 이상을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 길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부모님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막이랑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젊은이들이 이게 육체적으로는 이게 서로가 손해를 안 보는 친구들끼리 이게 손해를 안 보려고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이 친구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빡빡한 선에서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굉장히 쉽지 않은 세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관계도 쉽지 않아요. 관계를 맺는데 기본 옵션이 기본적으로 인내력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 손해를 보면 바보다 이 선에서 이게 시작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렇게 이 경계선들을 이렇게 찾고 긋고 그러면서 사람이 떠나가면 힘들어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부모님 세대 윗세대들이 고민해 보지 못했던 영역 있잖아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들의 직종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살아남아 있을지 사라질지 이것도 장담이 안 돼요. 지금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 15년 전에 소니에 들어갔을 때 오늘의 소니를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소니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겪고 있으면서도 삼성도 하는 말이 있어요.
졸면 망한다. 그러니까 자는 것도 아니고 잠깐 졸면 망한다. 다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개도국이 아니잖아요. 개도국은 그냥 이렇게 그 선배들이 하는 대로 뒤따라가면 되는 곳이거든. 근데 저기 삼성 앞에 지금 그 삼성 반도체 앞에 누가 있어요? 없잖아. 이제는 따라갈 형님이 없어요. 개척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 현대 자동차가 이제는 테슬라하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 그쵸? 따라갈 형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자동차 직원들도요. 예. 지금 기존의 현대자동차 직원, 현대자동차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요즘 또 전기차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내연기관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아니 그 직종이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 받았어요. 15년 그러니까 언제부터는 생산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미 단종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 내연기관 관련된 모든 직종들이 다 불안 상태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고민들이 많죠. 이제 새로운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때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심각한 어려움이 요즘에는 육체적으로도 겪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신병원에 누가 다녀왔다 그러면 동네 창피해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멘탈이 흔들리면 가서 상담받고 오는 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좀 이렇게 상담 좀 받고 약 하나 받아왔다고 사람 이상하게 안 보거든. 자, 만약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치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즉시 그 사람을 돕는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내가 느끼려고 그러면은 공감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공감력이 있어야 그 상대방이 느끼는 거를 내가 느끼죠. 근데 이 공감은 내가 오늘부터 내가 공감력을 발휘해야지 하면 나오느냐?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뭐를 연습하냐면은, 애기 키워봤잖아요. 근데 애기를 안고 애기를 키울 때, 애기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애기가 중요하죠? 애기가 중요하니까 애기한테 뭐가 필요하지? 그래서 아기를 느끼려고 꽤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뭐가 불이 반짝 들어오듯이 아기의 상태가 느껴지면서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그런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죠. 정보가. 아기의 손짓 발짓 이런 피부의 색깔 뭐 이런 거, 대소변 상황 이런 걸 딱 보면은 아이 상태가 엄마가 아기에게 거의 반의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애들을 알아보거든. 자, 이제 공감이 되려면은 귀하게 봐야 돼요. 존중. 그 대상을 귀한 마음으로 봐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존중, 공경, 요즘 말로 하면 사랑,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에너지가 잔뜩 있어야, 이런 걸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공감의 영역에 레이더에 잡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만나고 그냥 일상으로 같이 경험하는 사람들, 내가 친구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렇게 공감의 영역 안에 들어오려면은 그분들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내 아이들이 힘들어요 할 때 존중하고 공경하고 이러니 물어보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가 어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지 않고 그럼 아니라고 말할 때 그 아닌 자리가 뭔지 존중하고 공경하면 그 자리가 아닌 자리가 뭔지를 찾아서 들어가게 돼 있고 모르겠으면 물어보게 되고 답이 나오는 자리를 이해가 안 되면은 곰곰이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거든. 그렇죠? 존중, 공경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돼요. 그런데 말이 많아. 니들이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접근이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는 뭐예요? 같이 살다 보면 만만해지고 만만해지면은 얕잡아 보거든. 그러면은 얕잡아 보이기 시작하면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잘 안 돼. 그러면은 그러죠. 내가 무슨 심부름꾼인 줄 알아? 내가 무슨 돈 벌어오는 뭔 줄 알아?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건 뭐예요? 서로 공감의 에너지가 서로 이게 교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든 상황이라는 거, 그거는 이렇게 이 공감의 에너지가 작동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안색만 봐도 알잖아요. 이렇게 특히 남자들보다 보살님들이 많이 이렇게 관찰을 잘 하시던데, 아니, 살이 빠졌으면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졌는지 고생을 해서 살이 빠졌는지 귀신같이 알아보시더라고. 다이어트해서 살이 빠졌으면 축하를 하고 고생해서 살이 빠졌으면 위로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병고로 고생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고소당하거나 유죄 선고를 받으면 그러니까 꼭 이런 법리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동아리 안에서 억울한 상황이 되거나 억울하게 이게 구속으로 몰리게 되는, 실제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왜 오해가 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해서 궁지에 몰릴 때가 있거든. 또 압박을 받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적에 그 사람이 원래 자기가 한 행동이면은 참회하게 하고, 참회, 사과. 사과를 효율적으로 하게 도와주면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과를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르거나 압박하던 것을 풀어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해서 그 상황을 해제하게 하고, 또 사과할 기회, 사과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실제로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압박도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 변명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데 옆에서 신용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이 대신 변론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듣거든. 그래, 이 상황이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지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앞뒤가 이래서 딱 오해하기 좋은 짝이라서 오해를 받은 건 맞지만 오해받는 저 사람이 엄청 억울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풀어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평상시에 덕을 갖추면은 이런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덕과 평상시에 덕을 갖추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런 이제 지혜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으면은 그런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선비, 이 최자라는 분이 있어요. 최자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은혜가 크고 적은 것은, 은혜라는 거는 이 큰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포인트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은혜는 무엇이 중요하냐? 급할 때, 사람이 급할 때 꼭 급한 걸 구해주는 게 이게 은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뭐죠? 급성과 만성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힘든 상황도 급성과 만성이 있어요. 그래서 급성으로 발생된 거는, 아니, 목에, 떡을 먹다 목에 떡이 걸렸는데, 앰뷸런스 부르고 있어. 그거는 앰뷸런스 오기 전에 숨 넘어가요. 그렇죠? 그럴 때 그걸 토하게 해주면 되거든. 그렇듯이 이게 급한 거는 이게 급한 것부터 처리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급한 거를 알아보고 그때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는 거, 이거는 이 급성의 고통.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급성으로 그 사람의 생사나 그 사람의 이게 존망이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그 자리를 이게 잠깐의 도움, 아주 사소한 도움. 사람이 불이 난 데서 위급지경이면 밧줄을 주든 사다리를 하나 받쳐주든, 그거 그런다고 해서 무슨 비용이 크게 든 건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는 은혜가 보통 큰 게 아니죠. 사업을 하는 분한테는요, 큰 돈이 없어서 부도나는 게 아니에요. 고날짜에 50만 원을 못 막든 100만 원을 못 막든 못 막으면 나는 게 부도거든. 큰 돈에 부도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때 그런 거, 위급한 걸 알아보고 막아줄 수 있는 것도 큰 은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성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가난하잖아요? 그 돈 몇 푼 준다고 가난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노력할 의지가, 자기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할 의지가 필요하고 고생할 각오를 해야 돼. 그게 갖추어져야 돼요. 그 다음엔 뭐죠? 이게 노력할 수 있는 장소를 열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노력할 자질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어린 친구들은 뭐예요? 어린 친구들을 가난해서 구해주는 방법은 어린 친구한테 사탕 하나 더 준다고 가난이 해결되질 않아요.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졸업한 아이보단 중학교 졸업한 아이가 낫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중학교 졸업한 아이보단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친구보다 전문대라도 나와서 그렇게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친구가 훨씬 유리합니다. 자기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를, 그리고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일할 수 있는 의지와 일할 수 있는 공간,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물꼬를 터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만성질환을 해결하는 저희 중요한 이게 관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290쪽입니다. 맨 아래.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큰
이익을 위하여 공공사업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뭐냐면 그 큰 이익을 일으킨다 이러는데, 큰 이익이라는 건 작은 이익은 이기적인 이익을 얘기하고 큰 이익은 공공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그 목적으로 그 어떤 일을 그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공사는 마을을 위하여 필요하고 도시를 위해서는 큰 건설 공사가 필요하다. 그 공사들이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한 그것들은 건설되어야 한다.